그러니까 이제 선천 면역은 주로 이제 아까 세포가 게을러지면서 염증이 과해지는 변화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적응 면역 세포가 노화되는 경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신병은 줄고 노병은 지친다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아까 흉선이 퇴화가 되게 되면 흉선에서 이 T세포와 이제 B세포를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병사로 좀 만들어지는 과정을 흉선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T세포는 이제 그 CD4라고 하는 것과 CD8로 나눠지는데, 어떤 면역 계통을 이제 지휘해주는 헬퍼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직접 어떤 병원균들을 이제 잡아서 없애는 그런 과정, 세포가 하는 역할, T세포가 나눠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T세포에서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 아주 강력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젊은 면역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항원들에서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데 반해서 노화된 적응 면역에 있어서는 T세포 수도 줄게 되고 B세포 수도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흉선이 이제 기능이 퇴출되고 흉선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세균에 대해서, 박테리아에 대해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브 B셀이 크기가 많이, 숫자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일종의 보초 역할을 하는 세포수들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세포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흉선 크기가 줄어들고 흉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T세포나 B세포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세포를 없애는 세포 독성 효과도 줄어들게 되고, 만들어지는 항체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또 만들어진 결국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적응 면역 세포의 노화 관련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 이제 선천 면역은 처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적응 면역은 조금 더 이제 어떤 군대 차원이 이제 동원이 돼서 나쁜 적들을 이제 쇠퇴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흉선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크기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B셀이나 T셀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 나이가 들어 잘 안 만들어지면 이 젊은 면역 단계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게 되고, B셀에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포탄들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이 적을 섬멸하는 과정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B셀하고 T셀 기능이 떨어져서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이브 B셀들이 적을 구별하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적을 섬멸하는 기능도 떨어지는 데다가 쓸데없는 면역 반응도 이제 계속 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역 반응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적응 면역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초를 서는 신병은 줄고, 그리고 이제 어떤 노병 등에서도 숙련된 노병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서 적이 다양성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역 노화라고 하는 게 아까 선천 면역이 떨어지는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적응 면역에서 흉선이 쇠퇴에 따라서 T세포와 B세포 수가 줄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항원항체 반응도 줄게 되고, 아까 선천 면역에서 염증성 매개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또 이제 적절한 어떤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염증성 노화 과정이 더 진행이 되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로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노화 관련
그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뭐 대사 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암 발생 등이 더 증가하는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 또 면역 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적응하는 단계, 어떤 면역 적응과 이제 면역 제대로 적응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부조화해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염증성 노화와 면역 노화에 의해서 유발돼서 여러 가지 그 노화 관련 질환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면역 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좀 더 그림을 크게 해서 이제 정리한 건데 면역 노화라는 결국 젊었던 면역계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그 면역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형성 기능도 떨어져서 항원 항체 형성도 떨어짐으로써 결국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감염력에 대한 그 저항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암 발생도 늘어지는, 더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변화들이 면역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아까 이제 신병, 뭐 노병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젊고 건강한 면역 군대에서 그러니까 젊은 면역에서는 신병은 적과 아군을 구별해 주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베테랑들은 이제 적재적소에서 가서 나쁜 세균들을 없애거나 나쁜 박테리아나 세균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역할을 하고 그 노병은 일종의 지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역 노화된 군대는 아까 흉선에서 이제 T세포나 B세포 이제 숫자가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보초를 제대로 못 쏘기 때문에 이제 구멍이 숭숭 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증가하긴 하지만 어떤 한 분야,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항원들에 의해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면역 노화된 군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정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응 속도나 효율이 감소해서 노화 관련 감염률도 증가하고 노화 관련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노화가 있게 되면 감염성 질환도 잘 생기게 되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황반변성이나 뭐 비만, 당뇨병과 같은 병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면역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 예방접종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상 면역계에서는 그 예방접종도 일종의 이제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외부에서 항원을 주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백혈구들이 이동을 해서 이게 일단 잡아먹게 됩니다. 그걸 식균작용이라고 하는데 잡아먹고 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래그먼트로 만들어서 그 세포막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T세포가 와서 아 이게 적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직접 그 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B세포에다가 정보를 줘서 B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 항체는 정교하게 이제 미사일로 가서 이제 적군을 요즘 전쟁 시기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량으로 이제 그 효율성 있게 이제 그 나쁜 세균들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 노화에서는 외부에 들어온 그 항원에 대해서 이 적인지 아군이 잘 구별하기 못하기 때문에 백혈구 이동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식세포 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이 식세포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포막에 적을 표현해주는 항원 제시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이 T세포가 와서 활동하는 활성화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T세포 면역도 떨어지는 데 반해서 또 하나 이제 B세포가 이제 항원 항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B세포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면 만들어지는 항체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이상한 제대로 된 항체를 못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에서는 면역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서는 똑같은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